미군은 보병 전투차 세대 교체를 위해 브래들리를 제거하고 한국은 레드백을 수출하길 원한다. 미군은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 차량을 다시 교체할 생각입니다. 현재 미군이 선택 가능한 장갑차들 중에서 경쟁 입찰에 뛰어든 참가자는 총 5팀이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는 한국과 독일, 미국의 방산 기업들이 참전했으며 미국의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오슈코시, 한국의 한화, 독일의 라인메탈, 영국의 BAE 시스템스입니다. 확실히 미 육군은 언젠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브래들리의 세대 교체를 시도했지만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젝트가 종료됐으며 가장 최근에 유찰된 프로젝트는 2020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에 5개의 회사가 입찰했습니다. 이번 OMFV 입찰 경쟁에는 독일 및 한국 회사와 미국 육상장비 분야를 대표하는 회사들이 포함됐습니다. 미 육군은 보병 부대를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결국 수천 대의 신형 장갑차를 구매할 것입니다. M2 브래들리는 1980년대 미국 최초의 보병 전투 차량으로 사용됐습니다. 보병 전투 장갑차는 소련이 개척한 신개념 장갑차였습니다. 보병 전투차가 등장하기 전 기존의 병력 수송 장갑차는 전투 이전에 보병을 내려주기만 하고 전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설계한 BMP-1 보병 전투차는 보병을 태우고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 부대의 진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보병 전투차는 소구경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며 기존의 수송용 장갑차보다 무거운 장갑을 두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장갑차는 냉전 기간부터 지금까지 운용돼 왔으며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되었고 연달아 2003년 이라크 전쟁에도 투입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미 육군은 꾸준히 브래들리를 업그레이드해왔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브래들리를 운용할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초부터 미 육군은 약 200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를 5번 이상 시도했지만 만족스러운 장갑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미 육군은 브래들리를 계속 개조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최신 개량형은 M2A4 보병 전투차로 2020년 10월 29일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22톤에 불과했던 브래들리 중량은 36.2톤으로 증가했으며 후속 A5는 40.8톤까지 불어나 구동장치와 서스펜션에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브래들리를 대체하려는 가장 최근의 노력은 2020년에도 실패했으며 당시 OMFV 입찰 경쟁에 자격을 갖춘 입찰자는 딱 한 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팀이 참가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BAE 시스템스, 제너럴 다이나믹스, 레이시온 라인메탈, 한화 오슈코시, 그리고 미국 미시간주의 소규모 방산업체인 매트록스입니다. 매트록스는 전통적인 장갑차 제조업체는 아니며 소규모 방산업체로서 미국 혹은 외국의 대형 방산업체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OMFV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대전차 미사일, 드론을 탑재하며 다가오는 로켓과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체계를 포함할 것입니다. 또한 미 육군은 더 먼 거리에서 더 무거운 장갑을 두른 목표를 공격할 수 있게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에 탑재되는 M24 부시마스터 25mm 기관포보다 더 강력한 주포를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미시간주의 매트록스사를 제외한 주요 입찰사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레이시온 라인메탈사의 KF-41 링스 보병 전투차. KF-41 링스는 미국 레이시온사와 독일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사가 공동 제작한 보병 전투차입니다. 링스는 승무원 3명이 탑승하며 후방에는 8명의 보병을 태울 수 있는데 이는 브래들리보다 1명 많은 것입니다. 브래들리는 승무원 3명 플러스 보병 7명인데 미군 군대는 9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미군 기갑 보병 소대는 3개의 분대가 4개의 브래들리로 나눠서 탑승해야 합니다. 2021년 2월 라인메탈과 앨리스는 링스에 장착할 차세대 변속기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이시오는 링스에 코요테 무인기를 추가하여 링스가 전장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시온의 코요테 무인기도 미군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링스에는 35mm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및 무인기를 탑재할 수 있는 랜스 2.0 포탑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링스는 모듈식 장갑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량은 37톤에서 55톤입니다. 호주에서 입찰할 당시 데이터는 44에서 50톤이었습니다.
호주에서 개발한 개폐식 발사기는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BAE 시스템스의 미스터리한 OMFV 프로그램. BAE 시스템스의 이번 입찰 모델은 약간 미스터리합니다. 이 회사는 SNS에 신형 장갑차의 렌더링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차량은 이 회사가 개발한 AMPV와 같아 보입니다. AMPV는 미국군을 위해 설계한 병력 수송용 장갑차이자 다목적 차량으로 M2 브래들리에서 파생된 차량입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AMPV를 차세대 브래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MPV의 차체는 M2 브래들리에서 파생됐으나 AMPV가 대체할 주요 차종은 M113이며 범용 중형 차체로 M109A7도 이 차체를 사용합니다. 탑재되는 포탑은 이스라엘 엘비사의 UT-30 MK2 무인 포탑으로 보이며 BAE는 작년에 엘비사와 협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포탑에는 ATK MK44 30mm 주포가 장착되어 있으며 7.62mm 동축기관총 한정도 있습니다. AMPV는 기본적으로 승무원 2명에 6명의 보병을 태울 수 있습니다. OMFV 버전에는 몇 명을 태울 수 있는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부품의 범용성 측면에서는 큰 수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의 차세대 장갑차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스트라이커 보병 전투차를 개발한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은 OMFV에 대한 개념석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M2 브래들리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동시 차후에도 발전 잠재력을 갖춘 차세대 보병 전투차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아직 차세대 장갑차의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리펜3이거나 그 개량형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핀3 보병 전투차는 승무원 2명과 보병 6명이 탑승하며 주포는 XM913 50mm 기관포 한문입니다. 차체에는 능동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앞서 언급한 2020년 입찰 당시 유일하게 기준을 충족했던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의 한화디펜스와 미국 업체인 오슈코시는 K-21 보병 전투차의 미국화 버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AS-21 레드백 보병 전투차의 중량은 43톤이고 3명의 승무원과 최대 8명의 보병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30mm 주포함문과 7.62mm 동축기관총 그리고 원격 무장체계 기관총을 탑재했으며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도 포탑에 탑재합니다. 특히 레드백은 유압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오프로드 성능이 매우 탁월하며 기동성이 좋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차세대 궤도 장갑차 획득 사업에 참가한 AS-21 레드백과 성능이 동일하며 차체는 K-21을 개조한 것으로 도하 기능을 제거하고 장갑 중량을 42톤으로 높였습니다. 포탑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되며 주포는 MK44 30mm 기관포를 장착했고 동력은 독일 MT유사의 엔진을 사용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과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체계가 탑재되었습니다. 레드백의 종합적인 성능 지표와 기술 수준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내셔널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5팀의 경쟁자들은 각각 디지털 시제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준결승에 오르는 3팀이 실제 시제품을 제작하고 미국군은 2027년 최종 우승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신형 장갑차를 군에 배치하는 것입니다.